MR4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후속작 MR3가 등장했는데요. 더 작은 크기에 조금 더 비싸지면서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듣기로는 MR4에서 MR3로 업그레이드를 하며 갈아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업그레이드일까요?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오늘 측정치를 읽어볼 제품은 에디파이어 MR3 2.0입니다. 이번엔 전작인 MR4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작인 MR4와 마찬가지로 한 통은 액티브 스피커, 그리고 반대쪽은 패시브 스피커인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 케이블은 한쪽에만 연결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단자도 MR4와 마찬가지로 TRS와 RCA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덕분에 전용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음색도 바꿔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측정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 주파수 응답입니다. 에디파이어는 MR 시리즈를 모니터링 계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저렴한 데스크탑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꽤 중립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MR4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밸런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의외였던 점은 제가 측정한 샘플 기준으로 MR4는 저음이 약 61Hz까지 내려가는데 이보다 한 체급 작은 MR3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저역 하한으로 세팅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MR4나 MR3처럼 액티브 스피커의 경우 저음을 어디까지 내어줄지는 철저하게 제조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급 대비 저음이 잘 나와줄수록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에 유리해지는데요. 하지만 저음을 무리해서 내면 스피커의 기계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세팅하는 제조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MR3와 MR4는 측정된 저역 하한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저음이 감쇄되는 경사까지 옥타브당 마이너스 44dB로 동일했습니다. MR3는 음악 감상 모드와 모니터링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제품들을 측정할 땐 제품이 내어줄 수 있는 최대한 중립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품도 기본 성능은 모니터링 모드를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음악 감상 모드로 바꿔주면 약 400Hz를 중심으로 그 아래와 위가 살짝 강조되면서 약간 V 형상으로 음색이 바뀌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300에서 500Hz 부근을 오히려 약 2dB 정도 줄여주는 필터가 적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모드보다 아주 살짝 자극적인 음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칭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3인치급 소형 스피커는 우퍼와 트위터 간 크로스오버 필터가 누락된 경우가 허다하고 꽤 유명한 제조사도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제법 있는데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제품은 크로스오버가 제대로 설계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에디파이어는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더라도 기본기는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우퍼나 트위터 쪽에선 특이사항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포트 노이즈가 꽤 센 편에 속했습니다. 이러면 스피커가 이 주파수 대역을 재생할 때 스피커 후면 포트 쪽에서 공명음이 함께 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MR4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포트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양이 많이 작은 편입니다. 포트 노이즈는 MR4의 승리입니다. 지향성은 스피커가 주파수와 방향별로 소리를 어떻게 내어주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이런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보고 와주세요. 일단 MR3도 전반적으로 수평 지향성이 부드러운 편에 속하지만 7kHz 부근에서 약 50도까지 좁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데스크탑 환경에서 사용하실 테니까 청취거리가 굉장히 가까우실 거예요. 저는 그럴 경우 수평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MR4는 어떨까요? 오히려 약 15kHz라는 초고역대에서 좁아지고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부드러운 수평 지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직 지향성의 경우 두 스피커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정도의 관용도를 보여줬습니다. 스피커 높이를 귀 높이와 유사하게 맞춰주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번엔 THD입니다. 이런 소형 스피커들은 왜곡이 작고 깨끗한 음질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들이 허다한데요. 에디파이어는 여태까지 가격 대비 꽤 준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러면 MR3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약 1% 기준선을 그어보면 역시 3.5인치라는 체급 때문인지 중저역에서 생각보다 왜곡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MR4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퍼 성능은 MR4가 보다 강력해 보였습니다. 물론 작업 목적이 아니라 데스크탑 환경에서 가볍게 컨텐츠를 감상하는 용도로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스피커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기계적으로 더 안정적인지를 비교하는 것 또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면 주파수 응답과 전체적인 밸런스는 MR3와 MR4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향성 역시 큰 차이는 없고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체감되는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포트 노이즈와 하모닉 디스토션 같은 기계적 완성도 면에서는 MR4가 확실히 한 체급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MR3는 MR4의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기능을 추가하고 사이즈를 줄이면서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타협한 제품에 가깝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나 컨트롤 앱을 통한 편의성이 필요하다면 MR3, 조금이라도 음질과 기계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면 여전히 MR4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데스크탑 배치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스피커로서 순수하게 성능만 본다면 굳이 MR4에서 MR3로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